자, 이번 시간은 그 주택급성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네.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합니다. 네, 그 절차는 승인이죠. 자, 제일 먼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니까 5년 내에 이제 공사 착수를 해야 되죠.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착수 신고하고 공사 착수 신고하고 이제 공사를 시공하죠. 시공,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서를 받게 됩니다. 준공서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용 검사.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용 사업은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그때 우리는 앞 시간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공부했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이 원칙인데 5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를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만 주도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이상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학습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은 며칠 내에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승인 통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줄 것죠. 그 신청으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착수 시기, 공사 착수 시기 나와 있죠.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수 시기입니다. 착수 시기. 자, 제일 먼저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 착수입니까? 5년 내 착수가 원칙이죠. 5년 내 착수가 원칙이라고. 단 주택은 사업은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 단위로 나누어서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때 1공구는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까 몇 년 내에 착수합니까? 5년 내 착수를 해야 된다고. 착수 신고하겠죠? 그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 2공구잖아. 2공구는 그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그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를 하자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될 수 있지만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가 2년 내에 착수를 하여야지만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중요해요. 공사 착수 시기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고 5년 내에 착수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착수하지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한다고요. 네. 그리고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자, 취소 사유 3개가 있죠. 네, 사업주체가 착수 시기를 위반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즉 최초로 진행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구별로 분할할 경우에도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최초 착수 신고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단 이때는 착수 신고는 하여야지만 취소 대상은 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사업주체가 착수 시기를 위반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의 경매, 공매 등으로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또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쭉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이쪽이에요. 잘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들어야 돼요.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그럼 공동주택 30세 이상이니까 건축 허가를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Y건설에는 500세대 Y건설에서 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자, 원칙적으로 앞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이 Y건설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Y건설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통째로 외우십시오. 소유권 확보 없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면적의 80%입니다.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확보되지 못한 나머지 20%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은 네, 대지에 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요. 이거 되죠.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됐거나 가장 쉬운 예로 대지의 지상권 설정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원칙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가 등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역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요. 이 세 가지를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그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때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는 매도 청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때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합니다. 외우십시오.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매도 청구하기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매도 청구하기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준용 법률,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준용하냐면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관법을 준용합니다. 준용 법률은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집관법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려워요. 이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을 확보했어요. 몇 퍼센트다? 95% 이상. 이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 95% 이상이면 이 정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5%만 사용 권한이 55% 미만이 사용 권한이 확보되지 못한 거고 나머지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 이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이 대지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권한이 확보되지 못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돼야 돼요. 근데 95% 미만의 사용권이 확보됐어. 한마디로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했죠. 이 경우에는 이 동네에 이 지역의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이 동네의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계속 보유하여 온 자, 계속 보유를 하여 온 자. 그러면 봐요. 이 동네의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했으니까 이 동네가 얼마 안 되는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이에요. 오래된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